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2교시에는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모시고 계십니다. 둔촌 장순원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오늘 주제는 로또네요. 로또? 로또?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로또야. 로또. 다시 봐도 로또. 우리 그 복권하는 그 로또 말입니까? 여기 다 부동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로또에 대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이제 사실은 로또 가격을 다룬 저희 조세재정연구원의 리포트가 있길래 예. 그 보다가 재밌는 표가 하나 있어서 요걸 중심으로 요거도 한번 소개하고 예. 이제 그거와 함께 로또 가격이 지금 로또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또를 하나 선물 받았거든요. 로또를 하나에 1,000원. 한 번 게임 하는데 1,000원. 맞습니까? 네. 그리고 1등 평균 당첨 금액은 얼마인 줄 아세요? 수억. 모르겠습니다. 10억? 10억? 아, 12억?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 한 20억이 조금 안 되는데요. 뭐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예. 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마영성 그래. 신축 아파트 가격이네요. 로또 평균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 2022년 로또 평균 가격이 이제 20억 정도 되고요. 1등 하면 받을 수 있는 가격. 예. 이제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값이 한 12억 합니다. 마영성은 한 20억 하겠죠. 네, 그렇죠. 아하. 이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네, 과거로 거의-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주택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하나가 300만 원이었다고 해요. 100원이었고 참여하는데 100원. 네. 1등 하면 300만 원.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만 원이었으니까 와, 아파트 아, 거의 저런 날이 있었어요? 11만 원이었다고? 20채 가격이네. 네, 26채 가격이죠. 야.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이 복권 하나를 사면 복권이네, 진짜 복권. 네, 완전히 복권이죠. 와. 근데 저 때는 네. 아파트가 네. 뭐 그리 좋은 주택 형태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그냥 소형 빌라 그 느낌. 그런 느낌? 저때 네. 저때 아파트는. 그래도 26채 아닙니까? 소형 빌라요. 그렇지. 그래도 꽤 큰 돈이지,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저희가 지금부터 뭐 기억을 떠올리는 게 1990년일 텐데 예. 그때 주택 복권이 1등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저거 주택 복권. 기억납니다. 예. 네. 1억 원이 막 넘고 이랬던 거 되게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이었으니까. 아, 저거 땀 되면 1등 되면 아파트 한 채가 생긴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2002년도에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당첨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때 하여튼 되게 높아서 높긴 높았. 아, 그때 되게 다-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50억 원 했어요. 처음에? 네. 와. 당첨금이 정해져 있어요, 로또가? 아니죠. 팔린 금액에 그렇죠. 비례해서 팔린 나오죠. 금액의 1등이 아마 소수고. 1등이 15%인가 뭐 이렇게 비례해서 나갈 텐데 예. 그때 50억 원이고 2004년도에 이때 그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당첨 금액이 좀 낮아졌는데 아, 예. 로또 가격이. 네, 그때도 35억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당시 주택 가격이 3억 원이 안 할 때 35억 원을 받았으니 1등 당첨금으로. 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2004년만 해도 집값이 3억 원밖에 안 했습니까? 네. 그때 저는 뭐 했을까요? 저 회사도 다니고 제가 있었는데. 2005년에 네. 2005년 무렵에 강남의 소형 아파트를 예. 3억 8천에 샀었습니다. 3억 8천 샀었다고요? 2억 원 대출을 받고. 와. 야, 진짜 뭘 한 거야? 그 강남 아파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의 거 됐죠. 미리 팔았겠지. 미리 뭐 미리. 당연히 내놨는데 하도 안 팔리다가 네. 6개월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 사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거 팔았지. 그때부터 상승 랠리가 미리 시작되는데 팔았을 아주 그냥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4년도만 해도 아 정말 로또가 되면 정말 예. 로또 됐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로또가라는 말이 됐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4년 12월에 예. 그 로또 판매 금액을 장당 한 게임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면서 그러니까 파이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 파이 크기가 줄어든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1등 당첨 금액도 이제 20억 원대로 이제 줄어들었네요. 예, 좀 줄어들었어요. 그 예. 이후에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집 한 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한 채 반 정도의 가격이 됐고 뭐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한 채 값이 안 되죠. 아하. 그런 정도가 지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또가 이제 이게 상품성으로서는 조금 이제 덜 매력적이게 된 게 이제 예. 그 당첨된 분들은 아 이게 뭐 팔자를 고칠 정도는 아니고 뭐 좋긴 하지만 이제 팔자를 고칠 정도는 아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그렇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게 로또라는 게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구매하냐 이렇게 봤더니 요게 보시면 주로 이제 저소득층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고 아, 그게 네, 딱 네. 통계로도 나옵니까? 네,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일종의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그 로또 과소비, 그러니까 예. 일종의 자기 절제력이 좀 부족한 계층에서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뭐 음. 등등등으로 해서 이게 이제 너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로또 판매 금액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요. 잠깐 아까 전에 그 표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왜 갑자기 위로 확 튄 건 왜 그렇습니까? 요 다음 그래프에서 어떤 거 말씀을? 요거예요. 요거요? 2004년 8월 1일에 네네. 지금 판매량이 확 뛰었잖아요. 저건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그때 당시 이제 그 금액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꿨더니 예, 바꿨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훨씬 판매 장수가 늘었다. 그렇죠. 많이 사게 된 거죠. 장수가 늘고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배 절반값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 복권 판매가 뭐 거의 계속 꾸준히 거의 명목 GDP 수준에서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로또 판매가 많이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이게 역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돈을 빼서 갖고 가는 게 아니냐. 뭐 사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서 뭐 가격 측면에서도 지금 거의 18년 동안 거의 동결이 됐고 그 장당 판매 가격이요. 뭐 이런 역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 허들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진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데 예. 이 돈을 갖고 뭐 판매금의 한 절반 정도는 당첨금으로 주지만 예. 그 절반은 뭐 나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저소득층 지원이나 뭐 이런 등등등에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돈을 세금으로 안 하고 이제 일종의 저소득층 돈을 빼가서 쓰는 거니까. 네. 복권을 사는 사람이 주로 저소득층인데 네, 네. 그 사람들한테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허들을 좀 높이면 가격 예. 허들을 좀 높이면 이제 좀 덜 사지 않겠느냐. 저소득층이 덜 살 것이다. 네. 고소득층이 사고. 뭐 고소득층이 사는 건 모르겠으나 예. 저소득층은 좀 덜 그러네, 살 것이다. 그러네.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지금 연구를 한 게 예. 지금 이제 그 저소득층의 어떤 구매 패턴이나 예. 그다음에 어떤 그 구매 효용이 있잖아요. 물론 로또를 삼으로써 일주일에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매 효용성이나 음. 어떤 소비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에서도 이 로또의 적정 가격은 한 1,200원 정도로 맞추는 게 맞다. 1,000원은 너무 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이 너무 싸니까 좀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어요. 2,000원이면 2,000원이지. 1,200원은 1,200원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1,000원으로 맞춰놓은 거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의 1,000원은 좀 싸니까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리포트를 낸 거죠. 높이자. 예. 그리고 이게 높이자. 이제 이거는 좀 왜냐하면 18년 동안 거의 동결해 놓다 보니까 예. 1등 당첨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상황에 비교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저소득층의 어떤 구매 패턴도 지금 너무 싸다 보니까 구매를 계속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고 예. 이런 패턴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 방법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 게 그 작년에 왜 그 어디선가 로또 1등이 50명이 나와갖고 이거 조작 아니냐 혹시 이런 보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저기 2등이 막 600 몇 명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 중에서 일부가 뭐 동대문고 특정 이제 슈퍼에서 예. 100몇 장이 나와서 이거 정말 여기 조작된 거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거 복권 판매를 총괄하는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서울대랑 어디죠 그 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 여기 검증을 맡겼어요. 이제 예. 판매 절차에 어떤 문제가 없나 혹은 그리고 그렇게 막 갑자기 50장씩 1등이 나오거나 뭐 600장씩 2등이 나오는 게 통계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인가 예. 검증을 맡겼더니 가능은 한 일이래요. 통계적으로야 무슨 일이든 그래 벌어지죠. 무슨 일이야? 뭐 1등이 전부 다 나올 수도 있겠죠. 질문이 잘못됐지. 다 사람들이 가능히 하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한 게 이게
회차별로 전체적인 구매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이제 이 전체 구매자 중에 3분의 1이 수동으로 하는 분들이래요. 예. 수동? 네, 내가 얘가 직접 쓰는 네, 거예요. 직접 쓰는 꿈에서 거. 본 숫자를 네, 내가 그러니까 쓴다. 본인이 선호하는 숫자를 쓸 수도 있고 네. 그 정해진 그 선호하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막 50장이 1등이 되거나 예. 뭐 600장이 2등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음. 차제에 요거를 이런 게 벌어지면 니네 자꾸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더 이제 복권 당국의 압박이 커질 수도 있으니 당첨 확률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은 이제 645라 그래서 45개 공 중에서 6개 숫자가 맞춰야 네네. 되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뭐 800만 분의 1인가 예, 될 예. 거예요. 1등 예. 확률이.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을 한 70개로 늘리고 아, 해서 지금도 그거 네, 맞으면 6개 70개로 늘리고 6개로 하면 이제 확률이 뭐 1억 3천만 분의 뭐 1 정도 한 670 정도로 하자. 그럼 당첨자 안 나오고 쌓이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금액은 훨씬 올라가고 확률도 좀 그게 떨어지고 그게 누가- 대신 이렇게 막 50명씩 무더기로 당첨자들이 나와서 나오는 건 없다. 사라질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뭐 제안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거는 복권 그런 거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제 복권 활성화라기보다는 이런 조작 논란에 대해서 논란은 없을 1등이 수 너무 있다. 많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네, 네. 645 대신 네. 670 같은 걸 만들자. 네. 야. 그럼 뭐 너무 심플한 거고. 네. 복권 가격은 1,000원이니까 너무 많이 사더라. 특히 네. 저소득층이 뭐 저소득층이 쉽게 너무 사더라.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하자. 네, 허들을 좀 올리자. 1,200원이면 안 살까? 근데 한 2,000원 이게 하겠죠, 뭐 복권이라는 올리면. 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단위를 쪼개지 못하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그때 2004년에서도 음. 2,000원 가격 설정해놓고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당첨 금액이 5회까지 이월되니까 제가 알기로 최대 당첨 받은 분들이 막 400억 뭐 이렇게 받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엄청 줄을 서고 하니까 이거를 뭐 최대 2회로 이월되는 걸 줄이고 뭐 그 한 장당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효과 때문에 좀 많이 줄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약 20년을 흘러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적응도 되고 뭐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뭐 5개 게임에서 5,000원 내고 로또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 물가도 오르고 네. 돈도 많이 풀리고 네 가격을 좀 로또 가격을 좀 올리자. 네, 뭐 일주 그리고 한 분야에서 그렇게 해서 당첨 확률도 높이자. 네,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복권 정책과 과장이면 로또의 가격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자동은 1,000원. 네, 내가 숫자 마킹하는 수동은 2,000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 확률적으로는 네. 똑같죠. 내가 뭘 마킹하든 그냥 뽑든 확률이 똑같으니까 네. 네. 당연히 자동만 사야 되잖아요. 수동 아하. 사면 바보잖아. 근데 수동은 내가 생각하는 꿈에본 숫자라든가 뭐든가 그래, 그거를 네. 넣으니까 더 될 것 같잖아. 예.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2,000원 내고라도 이거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몇 퍼센트나 이걸 2,000원 내고 사실까?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진짜. 심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으로는 크게 똑같지만 똑같지만 같죠. 그래도 사람들은 반응할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저도 2,000원 내고 내가 생각하는 숫자 적을 거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도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은 그렇게 하신답니다. 3분의 1은 네. 내가 직접 그러니까 숫자를 같은 써. 가격이니까 뭐 기왕이면 내가 주도적으로 해보지가 이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돈 더 내시고 하더라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최근에 그 로또 선물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뀐 거 아세요? 예전에는 왜 주말에 발표가 나면 야 번호 맞는지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서 했잖아요. 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딱 대잖아요. 그러면 꽝 아 그게 얼마 당첨 이게 바로 딱 나옵니다. 아. 재미가 없었어. 당첨 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쪼아보지 쪼아보는 않고 거 않고 QR 코드로 딱 누르면 꽝입니다. 딱 나와요. 그걸 믿어요? 뭐 QR 코드를 그거 왜 안 믿습니까? QR 나는 코드. 다시 한번 진짜 꽝인지 볼 것 같아. 그러다 당첨이면 어떡해? 아니 뭐, 야 그게 속겠습니까? 그걸 속이겠습니까? 어.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좀 특이하더군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네. 그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라는데 로또를 수동으로 하면 2,000원, 자동으로 하면 1,000원. 예. 이렇게 하면 수동으로 하는 사람은 다 바보입니다. 음.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도요. 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음. 내가 고른 게 더 많이 오를 리가 있어요? 없죠. 그냥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내가 고른 게 더 오를 리가 있냐고.
그러나 사람들은 오를 것 같아. 내가 그냥 하고 내가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안 오르면 오를 거야 이러고 있고. 오르는 일도 있어요. 물론 있죠. 어. 물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패시브 안 사고 그냥 내가 종목 고른다는 건 예. 어찌 보면 수동을 2,000원 주고 사는 거하고 비슷한 행동일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창에 QR 코드를 안 믿는 건 너무 심하다. 근데 이제 요즘 아니고 바뀐 지가 오래됐다.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긴 해도 정부가 지금 로또가 한참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안 바꾸고 싶어요?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예. 로또의 가격이라든지 그 말씀하신 그 당첨 구조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때는 장사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한번 바꿔보자. 네, 그럴 때 좀 주로 장사 잘 바꾸거든요. 되게. 그 미국에서도 지난 2017년인가 12년인가 한번 그 사람들이 이제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해서 예. 잘 안 사니까 막 $1에서 $2로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우리가 왜 올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강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조작설 때문에 약간 움찔하긴 했는데 이런 조작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부담은 더 되니까 확률 뭐 금액도 금액이고 예. 확률도 조금 조정할 수는 있을 텐데 그 바꾸게 되면 두 개를 한꺼번에 바꾸게 되겠죠. 뭐 따로따로 하지. 한 장 가격도 바꾸고 645도 670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준원 기자가 복권 정책과 과장이면 네. 어떻게 뭘 바꿀 겁니까? 저는 2,000원을 올릴 것 같습니다. 2,000원으로 한 장당 2,000원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약간 저소득층이 그냥 습관적으로 막 사는 거를 좀 막고. 네. 2,000원보다 조금 더 올려야 돼. 이게 이렇게 술, 담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구매 패턴 같은 것들이. 그 조금 너무 더- 싸면 세상 쓸데없는 거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로또에 대해서. 아니 술을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술이랑 비교하는데 바로 그런 반응. 세상 쓸데없는 건 아닌데 너무 싼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그렇죠. 이거 거두면 반 정도는 저소득층한테 쓴다고 했나요? 네. 이게 하면 한 1,000원짜리 한 장을 팔면 예. 한 430원 정도를 정부가 갖고 가는데 예. 그 430원 중에 한 65% 정도를 저소득층이나 뭐 장애인이나 뭐 지역사회나 이런 데 쓰고 예. 나머지 이제 35%는 이제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서 무슨 과학 기금인가 기금. 뭐 기금 이런 데서 나눠서 쪼개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뭐 쌈짓돈으로 쓰는 거죠. 나머지 35%는. 약 30돈으로 쓰는 돈이군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 뭐 불우이웃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긴 하는데 꽤 많은 비중, 그러니까 수익금의 한 35%를 예. 정부 기금으로 충당하는데 이게 뭐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긴 하다고 해요. 뭐 예. 그 예전에 이게 복권들이 다 쪼개져 있을 때 각 부처별로 이제 복권을 발행해서 자기네들 필요한 별별 복권이 다 있었죠. 네. 옛날에 그걸 통합하면서 그럼 우리 부처는 그 어떻게 복권에서 합니까? 나온 수익 어디서 충당합니까? 할 때 통합해서 팔고 분배해줄게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네. 근데 돈이라는 게요. 그렇게 뭐 이 돈으로 장려할 건 아니네. 이 돈 서민에게 쓰겠습니다라고 서민에게 써도 어. 그 돈 다 부자들한테 갑니다. 음. 부자라는 게 뭐예요? 서민들에게 들어간 돈을 쏙쏙 잘 빼먹는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이 뛰어나거나 그런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예. 서민들한테 돈 뿌리면 잠시 후에 부자들한테 다 와요. 전국에 다 뿌려봐요. 다 아이폰 사고 애플로 가지. 이렇게 이제 기울어주는 운동장. 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다.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자, 로또 이야기. 그래서 장순원 기자는 로또 마음에 안 든다. 한다. 로또 세금 33%는 적당한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예. 소신 있게. 저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적당하다. 적당한 것 같습니다. 딱 좋다. 어쩜 그렇게 딱 적당하냐? 어때요? 로또 세금 33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봉 한 5억 원 받는 사람은 막 50% 가까이 세금 떼는데 그래도 땀 흘려 번 돈인데 공짜로 얻은 로또는 33%밖에 안 떼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너무 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설득력 있네 그거. 몰랐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우리? 아니, 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복권 33%는 알았는데 예.
5억 이상 50%라는 걸 또 느껴보지를 못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또 얘기는 이 정도 하죠. 네, 네. 장순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저녁 먹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